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50하국, 60하국 때 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0하국, 60하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제 답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양쪽 의원님들. 자,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은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잠깐만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김선동 판사님, 무슨 말씀을 잠깐만 그렇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자, 의원님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자, 예,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두 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예. 답변을 못 하시겠죠? 자, 예, 안보실장님도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국가안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희경 의원님 그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외교 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 같이 꼬인 안보 환경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4번 면담을 했고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도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2번 만나고 8번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 관계도 회복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특보일 뿐입니다. 정부의 공식 이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드 문제와 관해서 말 바꾸기 했다고 그러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서부터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원칙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결정이라도 존중하겠다. 둘째는 그러나 절차적 민주적 투명성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또 셋째,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똑같이 주장을 했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희경 의원님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제가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을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 아니, 그렇게 질의 시간 끝났고, 자, 우리 뭐예요? 잠깐만요. 안보실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거기에 답변할 문정인 특보의 의견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분의 개인 자, 의견을 저희가 안보실장님. 참고를 하지 안보실장님, 그거대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한 걸 안보실장님 보셨습니까? 답변 이제 다 하신 거죠? 그럼 예. 왜 보좌는 받으세요? 정진하세요. 전익 의원님 이제 질의 시간 다 여러 끝났습니다.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기 자,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이렇게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답변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김선동 의원님,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해주시죠. 네. 뭐 야당 제1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 진행 중인데 의사 진행 중인 의원의 질의 도중에 우리 다른 의석에서 다른 위원석에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방해를 하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짚고요. 그리고 저 비서실장님, 제가 이런 장면은 제가 지금 보다가 정말 첫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묻지 않을게.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자, 이유는 그래, 알았어요. 자, 알았고 그 말씀을 훈계하시는 분부터 먼저 의사 진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의 증인께서 질의하시는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국회의원 해먹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여간 하실 말씀이 격한 감정에 얹어져서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 거, 이거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감싸시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다가 어떤 특정 증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역공을 받으면 진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첫 번째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그것도 운영위원회, 청와대를 상대로 한 그런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은 우리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시거나 하실 일이 있으시면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 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영기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대단히 낯선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자고 했지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모욕을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국회의원님들마다 저마다의 신념이 있겠죠. 근데 그 신념의 잣대로 평가를 전제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아닌 훈계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개인의 과거를 왜곡할 여지가 있을 때, 저는 이것조차 우리가 이 국정감사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건대 저희 여당도 의사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야당의 의사 진행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야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이라는 PC에 그런 플랜카드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무능한지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측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 수감 태도가 참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만 방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부실한 자료 아니면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더니 오늘 임종석 실장과 그 정의용 실장의 답변 태도 정말로 얼마나 오만함에 취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첫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요 매체를 총동원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건 국감 물타기, 국감 기인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캐비넷 뒤지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지금 동료 의원 전희경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국민 다수가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청와대 전대협 주사파들이 전부 다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아까 80년대 상황을 운운했는데 80년대 상황을 떠나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념적으로 전향했다라고 한 명 밝힌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전대협 주사파는 80년대 초에 위숙임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밝혔냐고요.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 흥진호와 관련해서도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질이냐라고. 그게 질이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 그게 답변입니까? 라고 일날하는 건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의원을 상대로 그게 질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의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감사 첫날 기자회견을 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의원에 대해서 그게 질이냐라고 한 이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계속 의사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자, 저기 여당 쪽에 한 분 말씀드리고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 말씀 듣고 또 이거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여러분들 같은 얘기가 예. 아 지금 여러분 네 분이 손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박홍 자, 본인은 줘야죠. 그러니까 양쪽에 한 분씩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좀 우리 박홍근 의원 말씀. 아니 당사자는 줘야 돼요. 소양스를 잠깐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박홍근 의원 말씀 주시고 자 소리 좀 낮추시고요. 서로 좀 이렇게 하십시다. 여당 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은 드리는데 누구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누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준다면 편파적이지만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자, 박홍근 의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하고 요거 의사진행 발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하세요. 지금 저 얘기를 조영기 의원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희경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자, 박홍근 의원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우선 제가 저는 특보일 뿐입니다. 정부의 그 공식 이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드 문제와 관해서 말 바꾸기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권 초기서부터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원칙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결정이라도 존중하겠다. 둘째는 그러나 절차적 민주적 투명성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또 셋째, 이거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똑같이 주장을 했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양쪽 위원님들 자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은 그게 질입니까? 아니,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잠깐만요.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김선동 왔습니다. 판사님, 무슨 판사님 말씀을 잠깐만 그렇게 앉으세요. 하십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자, 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 같이 꼬인 안보 환경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4번 면담을 했고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도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2번 만나고 8번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 관계도 회복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5공화국, 6공화국 때 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제 답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자, 예.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두 분께서 네, 해주시기 더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예. 답변을 못 하시겠죠? 자, 예. 안보실장님도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안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희경 의원님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외교 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인수